안녕하세요. 2부 순서입니다. 2부 순서에는 인구 정책 제안 코너인데요. 이번에는 인구 정책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인구 정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오늘 김용복 주필님은 어떤 그 인구 정책 제안을 좀 할지 궁금한데요. 네. 말씀을 나눠주시죠. 네. 우리 주필님께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활동을 하셨고 그러셨는데 앞으로의 그 활동 계획과 함께 또 이렇게 인구 정책 분야에서 인구 문제 분야에서 또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학교마다 가보면은 예. 교실이 전부 텅텅 비었습니다. 네. 제가 70년대 대전중학교에 근무할 때 예. 전교생이 한 3,000명 됐어요. 네. 한 반에 70명씩 꽉꽉 찼다고. 네, 맞습니다. 교실 들어가면 교실 통로가 가운데만 있고 네. 체크상으로 꽉 차고 그랬는데 지금 지난 5월 달에 대전중학교 전교생이 380명. 아유. 심각합니다, 이거. 10분의 1로 지금. 서대전 초등학교 2부제, 3부제까지 막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억납니다. 근데 지금 가보면 4분의 3이 교실이 비어 있어. 심각합니다, 이거. 나라가 괴멸되고 있어, 괴멸. 네. 침몰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전쟁 없이 나라가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쟁 없이. 맞아요. 전쟁 없, 소리 없이 네. 정말. 예. 각 초등학교마다 3부제, 4부제, 아침밤, 점심밤 해가지고. 콩나물 교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텅텅 비었어. 한 반에 16명, 15명. 네. 한 반에. 네. 그런데도 교실이 다 비었어. 심각합니다. 나라가 사라지고 있어. 네. 나라가. 네. 그 정치하는 분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인구 문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덜하게 보일까요? 예. 그러니까 너무 지금 우리 지필님은 벌써 대전중학교 예를 들으셨잖아요. 네. 3,000명인 게 380명이라는 건 지금 이거는 현재 10분의 1이잖아요. 네. 그렇게 줄어드는 게 이거를 벌써 알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보면은 저희도 인구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캠페인을 가보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이고. 현실을. 예, 예. 그래서 그게 너무 저도 안타까운 거예요. 네. 옛날에 100만 명 태어났던 시절이 1960년대, 70년대면 지금 아마 중학교 아이들이 40만 명 태어났던 그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에 갔을 거예요. 근데 작년에 합계 출산, 작년에가 32만 명대 태어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작년에 태어났던 아이들이 20년 후에 자라면 거기에서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일 거 아니에요. 그럼 32만에서 15만, 150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성이라고 하면 그 여성에서 낳은 아기는 또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여자는 심각한 얘기예요. 이제 아들, 딸 구분 말고 하나만 낳기 때문에 아들만 낳으려고 그래. 네. 이렇게 찍어서 딸이면 지워버린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거. 그렇죠. 더 큰 문제죠. 그렇게 이제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좀 인구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지지자 정에 나섰으면 좋겠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가 신문에 칼럼을 쓰기를 예. 시댁의 직장화라고 그랬습니다. 시댁의 직장화. 네. 그래서 결혼을 하되 30대 넘으면은 늦어. 예. 20대 예. 중반서부터 결혼을 시작해서 예. 결혼하면은 우선 공무원에 준하는 초봉에 준하는 월급을 주기 시작하는 거 하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요. 하자마자. 예. 그래서 아기 셋 날 때까지 네. 10년 기간 동안은 공무원 승급도 시키고 오. 승급도 호봉이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10년 동안에 3명 날 때까지. 예. 근데 3명을 6년 만에 다 낳았다. 예. 그래도 월급은 10년간 주는 거야. 아. 그 대신 막내가 어린이집 다닐 때까지. 예. 막내가 어린이집 다닐 때 시댁을 직장화시키면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네. 되게 직장이 없어서 맞벌이 하느라고 안 다니는 사람들, 안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남자들은 30살 넘어서 혼자 되면은 이제 장가들이기 싫어진대요. 예. 왜? 간섭받기 싫고 네. 그러니까 네. 또 직장도 없을 뿐더러 예. 그래서 청년수당 같은 거 주는 건 이게 큰 실책입니다. 이건 청년수당 주고 무슨 수당 주는 건지 없애야 됩니다. 네. 없애고
오히려 결혼한 사람, 예. 결혼한 사람한테 20대 중반부터 결혼을 권장해서 예. 30대 중반까지 애들을 전부 3명씩, 4명씩 낳게 하고 예를 들어서 3명 낳을 때까지 이제 월급을 주되 4명 낳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보너스를 주면 되는 거야. 네, 보너스 개념으로. 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 생겨. 그러면 결혼 생활해서 애들 둘 낳고서 이혼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럼 거기서 중단해야 돼. 네, 이혼하면. 이혼하면. 예. 그래서 그 정책을 어쨌든 강제로 하고 지금 뭐 일자리 무슨 수당 뭐 무슨 수당 이게 저런 거 참 쓸데없는 돈입니다. 애들 돈 받아버릇하면은 일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시댁의 직장화는 국가 정책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아기 낳게 되고 지금 인구 비례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0.98이라고 대전 그 충무청 담당자가 그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0.98명이라고. 네. 그러면 몇 년 안 가서 다 없어져 우리나라는. 네, 맞습니다. 그럼 노인네들만 왔다 갔다 하게 된다고. 네. 그러면 그렇게 시댁을 그러니까 직장화를 20대 때 하에 시작해서 10년 안에 그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거에 따른 어떤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요? 상당히 작용할 건데 예산은 이제 그 머리 좋은 국회의원들이 예. 새 나가는 예산만 막아도 충분합니다 지금. 예. 새 나가는 예산. 예. 그 새 나가는 예산을 자꾸 새 나가게 만드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문제잖아요. 그게 못하게 해야 되지. 예. 그리고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아요. 네.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고.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만들기 때문에 본인들이 불리한 건 안 하려고 각성해야지. 하죠. 예. 제가 그런 국회의원들은 제가 언론에서 가끔 내가 잘못한다고 지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돈은 충분해. 새 나가는 돈만 막으면. 네. 맞아요. 국가에서 정말 국가 미래를 보고 어디에 방향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국가의 미래가 앞으로 10년만 가면 거의 반은 침몰해. 네. 10년만 가면.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외국인 사람들이 와서 막 살고 그러는데 지금 그 사람들도 시민권을 주고 대한민국 국적을 준다는 거야. 투표권도 주고. 그럼 그 사람들이 뭘 알아서 투표를 하고 그래. 우리나라 직장 일자리 받는데 그러니까 저임금 주는 데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감단 말이야. 외국 근로자들이 가지. 그렇죠. 그래서 시댁의 직장화 이거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고서 이제 애들 셋 나면 네.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35세, 30대 이제 후반이 된단 말이야. 네. 근데 그때 자영업을 하든지 그때 직장을 갔든지 사업을 하든지 네. 애들 키워놨으니까 네. 응? 자기 취미생활 해도 되고 더군다나 부부가 맞벌이 하게 되면 10년 동안 자기 부인이 벌어가는 가지고 애들 양육이 되니까 가정도 안정된 생활할 수 있고 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사대보험도 잘 해주고. 키울 수도 있고. 예, 예.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을 하면 예. 안 아까운 거야, 이 돈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인구 방송을 3.1절부터 이제 시작한 이유가 우리가 좀 안타까워서 인구 정책이 좀 1순위로 가야 되는 대한민국이 우선순위로 가서 이거를 좀 회복을 시켜놓는 방향 쪽으로 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은 좀 어떠신가? 아니, 이게 아주 말씀해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정부 보조 없이 이제 주머니 돈 털어가지고 이걸 운영하신다는데 이것도 제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네. 대전 시나 구에 네.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칼럼으로도 뒷받침 많이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인구는 반드시 빨리 해야 돼요. 급이야. 맞아요. 예. 지금 대한민국이 전쟁하지 않고 망하고 있어. 네. 근데 만일 전쟁 비용으로 망했다고 생각해봐. 엄청난 돈 들인단 말이야. 그렇죠. 그 돈을 여기다 쓰는 거야. 네. 그 아가씨들 갖다가 공무원 만든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아가씨들이 하고 네. 또 애들 낳으려고 하고 그렇잖아.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부터 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또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우리가 또 대전에서 살잖아요. 대전만이라도 대전시장님하고 교육감님 뭐 또 5개 구청 다 합심해서 이 문제를 좀 TF팀을 만들어서 좀 꾸려가고 싶거든요. 아니, 예, 그런 예, 부분에서 예, 예, 예. 컨트롤 타워를 정확히 만들어서 정확히 피부에 와닿게 청년층이라든지 모든 이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에 예, 예. 서포트를 전폭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우선순위를 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하면은 예. 나 10년 이내로 또 강대국 됩니다. 네. 그렇죠. 전국에서도 또 대전이 또 더 우뚝 서고, 예. 중국이 무기도 없이 강대국 된 이유는 사람. 인구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렇죠.
6.25 때 인해전술 했잖아요. 예. 인해전술. 깽과리 치면서 우리나라 쳐들어왔어. 깽과리 치면서. 그건 지가 봤으니까. 지금도 많은 그 중국 사람들이 또 막 그 기술도 좋아지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기술도 좋아지고 그 사람들이 또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면요. 뭐 경쟁력이 뭐를 하나를 물건을 사더라도 사람이 많으니까 잘 팔리고. 그러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요소에서 사람 하나의 그 문제가 아니라 요소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경제나 모든 부분이 다 맞물려 있거든요. 예, 예, 예. 인구가.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또 글로서도 그러고 또 많은 그 영향력으로서도 많이 서포트를 해주세요. 시대의식장화. 예. 정부 관계되는 사람들이나 국회의원들, 특히 보건복지위원들 예. 반드시 이걸 좀 알아듣고 해야 됩니다. 대전시에 이제 인구정책 제도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 구별로 하고 시하고 또 파악도 해오셨어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한다고 해서 네. 중구, 서구, 대전시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야. 이게 담당 공무원들이 예. 정말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예, 예. 만일 담당 공무원들이 어불쩡하게 하는 날이면 제가 이제 언론에 칼럼 쓰는 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네. 한번 내가 혼내주려고 그랬더니 담당자들이 제가 예우진 못해요. 네. 대전시에 김대수 담당자가 있더라고요. 대전시청에. 네. 또 중구청에 안미정 계장이라고 이 담당을 하고 있고 서구에 홍유표 씨 계장인데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내가 얘기했더니 금방 자료들을 딱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야 그래서 이리 와 악수를 제가 강하게 했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시죠. 고맙다. 네. 그래서 그 중구청 담당자 그 안미정 씨한테 물었더니 거기서는 첫애 냈을 때 얼마, 네. 또 둘째 나면 얼마, 셋째 나면 얼마, 그게 아주 구체화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중구는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군데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행을 하고 있다고. 야, 네. 그래서 여자분이지만 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악수했습니다. 아, 고맙다고. 예. 이제 동구나 대덕구나 유성구는 바빠서 못 가봤어요. 근데 아마 거기도 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기 다들 이렇게 뽑아왔는데 제가 이제 바빠서 다 읽지 못하고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추려온 거 있어요. 예. 60년대 구호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는 네, 구호 그랬죠. 때문에 예. 못 낳게 했어. 네. 70년대 80년대는 딸 아들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그랬어요. 네. 둘만 낳는 거로. 근데 저는 4명을 낳단 말이야. 시선이 좀 따갑겠어요. 조금 따갑고 말고요. 더군다나 학교 교사가 4명을 낳았으니 예. 국가정책을 안 따랐지 않습니까? 그 진정한 애국자세요. 근데 그래도. 나는 이런 일이 올 줄 알았어. 더군다나 아들, 딸 낳으면 좋은데 첫 번째 아들 낳았단 말이야. 네. 두 번째 딸 낳았어. 딸. 그리고 딸을 또 낳았단 말이야. 예. 그게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는 거야. 그때 예. 국가 시책 어긋난다고 공무원이 더군다나 교육 공무원이 맞아요. 참 창피했어요. 둘도 많다고 예, 했어요. 예. 90년대 인구 정책이 뭐냐? 선생님 착한 일하면 짝꿍 세워주느냐 이런 이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출산율이 90년대 출산율은 1.5명으로 줄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지금 산업화가 되면서 예. 지금 0.98명? 네. 예, 0.98명. 예. 심각하죠. 지금 예, 예. 지구 역사상 1%로 떨어진 국가가 역사상 대한민국이 최초예요. 예, 예, 맞아요. 그 정도로 아주 쇼킹하고 충격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감각이 없다는 게 나는 그게 더 충격이거든요. 저는 예, 예. 너무 감각이 없다라는 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 정책을 이제 조금 파악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지금과 앞으로 이 미래가 더 중요하잖아요. 저는 미래가 예, 그 저기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국회의원들한테 예. 인구정책 담당자만은 예. 확실한 신념 가진 사람을 임명하라고 하려고 그래. 네, 내년에 맞습니다. 인사정책에 반영해서 예. 확실한 신념 가진 사람을 맞습니다. 하고 또 이 사람들이 그냥 과장 제일 높은 사람 과장으로 하지 말고 인구정책 국장을 만들어서 네. 권한을 줘라 이거야. 네, 맞아. 실국을 하나 만들면 더 좋고. 예. 신념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렇죠. 담당 공무원이 신념이 있어야 되고 부의회나 시의회에서 또 국회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네. 그게 국회의원들 잘 들어야 됩니다. 인구 정책만큼은 무조건 밀어줘야 돼. 무조건.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저도 NGO 단체로 하면서 이게 공무원들 이렇게 담당자들을 보니까 그분들이 뭐 열심히는 하시는데 계속 너무 자주 인사이동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2개월에 한 번 바뀌고 6개월에 바뀌고 한 10명이 넘게 거쳐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걸 전문성이 받아오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내년에도 이 자리 있을 거냐 이렇게 모르겠다 이거야. 예, 그 말씀 내가 하시죠. 그까지 물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인구 정책 담당자들만큼은 전문직으로 해서 신념이 있는 사람. 예. 그래 확실히 추진할 수 있는 사람. 내년에 맞습니다. 인사를 그렇게 반영하도록 지금 칼럼을 그렇게 쓰려고. 네. 이렇게 활동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우리나라가 정부도 그렇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이게 이제 글로써 이렇게 남기는 거는 대한민국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런 거는 참 잘해요. 네. 근데 이거를 이 제도를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 나는 정부에서 이렇게 혜택을 참 받아서 너무 고맙기 때문에 또 나는 이렇게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이거를 피부로 와닿아서 느껴야 되는데 예, 예.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미친다는 얘기죠.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가. 예. 그래서 정말 이게 정부도 마찬가지 특단의 TF팀 또 대전시도 마찬가지고 특단의 어떤 TF팀을 아주 꾸려서 아까 말씀하신 정말 국장급이라도 실국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서 똘똘 뭉쳐서 막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1순위로 이렇게 투여를 해준다고 하면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그리고 턴을 예산 책정도 하거든요. 거기다 많이 해야 돼. 예, 예. 그래. 국회의원들도 예산 짤 때 그 국회 우리 정부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건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것과 예산 충분히 세워주고 예. 출산 장려금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첫째가 이제 시댁의 직장화를 만들어 놓고 월급을 주고 승급을 시키고 네. 그리고 4명 나면 이제 이건 막 빵빠레 울려줘가면서 이제 특별 뭐든지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는가. 국가 유공자급 대우도 해주고. 우리나라가 이 네. 교육률이 높다 보니까 태어나서부터 아이들이 부모의 교육을 받고 태어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또 유치원 가서도 공부하고 또 바로 초등학교 가서 공부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끊임없이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 성년이 돼가지고도 자기의 주체성을 갖다가 찾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면은 그 지금의 우리 주필님이 말씀하는 시댁의 그 직장화를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또 자기 개발도 할 수 있는 가정을 통해서 하는 거죠. 네, 가정을 자녀의 직장화하는 육아를 거죠. 통해서 네. 자기 개발도 하고 또 그 충분한 기간이 경제적으로도 지원이 된다면은 한번 굉장히 시도를 해볼 필요가 근데 있는 것 이제 같아요. 부모님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공부 머리를 써서 하는 것은 지금 알파고가 다 해. 그렇지요. 뭐든지 이것도 얼마나 이게 고급 두뇌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 네. 그게 학원 보내서 공부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의성. 양치기 소년 네. 네. 자기 산속에서 외롭기 때문에 거짓말 시켜서라도 외로움을 해결해버린 이 창의정신. 이 창의정신은 학원에서 못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스스로. 에디슨 같은 사람은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때 퇴학당하고 말았단 말이야. 네. 근데 창의정신이 머릿속에서 나온 거야. 근데 학원 다니다 보면 창의정신이 안 나와. 맞아요. 네. 그래서 비싼 돈 줘가면서 학원 공부 시키지 말고 자연스럽게 키워. 네, 맞아요. 키우다 보면 뭔가 발견되면 그거 연구시키는 거야. 네. 왜? 학원 돈 줘? 그 고급 두뇌 만들려면 알파고가 전부 대신 다 해주는데. 그렇죠. 머릿속에다 애워서 저장하려고 하지 말고 컴퓨터에 다 저장해 놓으면 다 끝나는 거야. 여기에 다 전화번호 다 저장되잖아. 네.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전부 네. 수첩에다 갖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학원 다니면서 고급 두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키우면서 창의정신 가진 아이들, 창의성 가진 애들을 키워라. 학원 다니면서는 창의정신 안 나옵니다. 틀에 박힌 교육이기 때문에. 이 맞습니다. 창의성이 놀이 문화를 통해서 굉장히 개발이 그렇죠. 된대요. 맞습니다. 네. 아까 지필님 그 교육철학 얘기하실 때 정말 칭찬하고 계속 격려하고 하는 그런 것들. 칭찬해주면 이 뇌 기능이 엔도핀이 솟아가지고 무궁무진하게 창의성이 나오는 예, 거예요. 칭찬해주면. 맞습니다. 예. 근데 자꾸 경쟁을 유발하고 이렇게 성적 위주로 이렇게 예. 가다 보니까 교육비 많이 들어간다 막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칭찬하고 이렇게 창의성 있게 이렇게 키우면 그러니까 애들 교육비 때문에 고민하는 학부모들은 예. 애들 교육시켜서 고급 두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건 알파고가 대신해 주니까 알파고한테 맡기고 네.
자유스럽게 키워서 자기들 아이들이 창의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주면 됩니다. 예. 그래요. 우리는 정책제 안에 세계적으로 모두 유명한 사람들 다 봐. 학원 다녔나? 아니란 말이야. 이 정책 제안에 오늘 굉장히 귀중한 말씀을 많이 했어요. 네. 아니 여기 이제 우린 회사 사장 조국래 회장 봐요. 그 양반 학원 안 다녔습니다. 네. 근데 머릿속에서 무궁무진하게 그냥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맨발 대기업이 축제. 되고 네. 소주 한 병 팔아서 몇 푼이나 남는다고 5원씩 장학금을 내잖아. 장학금 내고요. 또 황토길에다 뿌리는 돈 1년에 10억. 예. 이거 학원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 아까워서. 그럼요. 조은혜 씨는 학원 안 다녔어. 한번 이 방송 조은혜 씨가 들었으면 좋겠네요. 예. 저도 그 개족산 맨발 축제 그 여자친구 하이힐 예, 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창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조은혜 회장은 예. 뛰면서 아이디어 생각하는 거야. 네네. 뛰면서. 네. 대단하신 분이네요. 예. 그래서 내가 조은혜 회장을 대전의 이인이라고 별명을 붙여놔. 대전의 네. 이인. 특별한 사람이다 이거야. 네. 자, 오늘 좋은 말씀하고 또 중구청, 서구청, 대전시청까지 그 담당자들 네,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열심히 하세요. 자, 그래서 희망이 더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좀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예, 예. 그것도 많이 안 해요. 예, 예. 하는 사람은 그래도 아이 자녀를 갖고 하는데 이래서 이제 청년들의 어떤 결혼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당부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이제 청년층한테. 왜 걔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느냐. 예. 35세 중반 넘은 애들은 이제 절대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이 훨씬 많습니다. 혼자 살아보니까 너무 편한 거야. 예. 간섭 안 받고. 예.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결혼은 30 전에 20대 중반에서 30 전에 결혼은 권장해서 하게 하고 30 넘어선 사람들은 이미 나태해져서 결혼 안 하려고 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남자가 직장 있으면 그래도 결혼해. 그렇죠. 근데 그것도 직장도 30 넘어서 생기지 말고 20대 중반부터 직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빨리 결혼해야 된단 말이야. 그 여자들은 아까 시댁의 직장화 시키면은 공무원이 저절로 되는 거니까 공무원이. 그래서 10년에 해당되는 연금을 또 주면 된단 말이야. 연금.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도 10년 지나고 나서도 그 연금 나오는 거 받아 쓰면 되니까. 생활이 안전. 그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우선 결혼한단 말이야, 걔들. 사실 결혼 문화가 제일 큰 게 경제적 안정이에요. 예, 맞아요. 첫째가 경제입니다. 직장, 결혼, 경제적인 안정, 집값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전세 세우는데 얼마요? 그러고 살림도 사고 뭐 세우고 또 자가용도 또 요새 또 필수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니까 엄도 안 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연장되는 게 있어요. 학교 공부를 많이 할수록 학생들이 그 대출금이 많잖아요. 학자 대출금. 맞아요. 예, 예. 예, 집에서도 이렇게 받아서 대출 없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또 학자금 없어서 일단은 대학교 들어오고 학자금 대출을 해갖고서 나오기 때문에 그 4년 동안에 공부하다 보면은 그 빚쟁이 대수로 맞는 거야.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와서는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해서 그걸 해소하면서 어쨌든 저출산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나라가 곤망해요, 나라가. 또 하나 플러스 되는 것이요. 이제 스마트폰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명하고 대화하는 토론 문화보다는 혼자 그렇지. 이거 가지고 사는 그런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대학교를 들어오든 사회에 나오든 간에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는 것이 상당히 떨어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랑 만나서 연애를 할 때도 이 상대방이 내 마음을 흔쾌히 첫 번부터 받아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노를 하면은 창피하잖아요. 그런 그 약한 마음 때문에 프로포즈를 또 못하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적으니까 돈 쓰는 것도 굉장히 위험 부담도 커가지고 그렇지. 사람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는 내가 거거든요. 대학교 4년 졸업 맡으면 빚쟁이 돼서 졸업 맡아요. 빚쟁이 돼서. 그리게 부모들은 이제 대학까지 가리키는데 융자 같은 건 이제 본인 이름으로 받는단 말이야. 그렇죠. 네가 벌어서 갚아라 이거야. 그게 빚쟁이요. 그게 신용불량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낙태 절대 불임수술을 하지 말아야 돼. 산부인과에서.
불륜 관계라도 낳더라도 그 낳아서 국가에서 키우더라도 낳게 해야 돼. 네. 조용히 미혼모 센터인가요? 네.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엄마가 미혼모로. 근데 이거를 얼굴을 내밀고서 갔다가 아기를 놓기는 뭐 하니까 그냥 버리는 경우도 그렇지, 생기나 있지, 봐요. 예, 예. 유아 육일에서. 그래서 조용히 여기다가 놓으면은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편말 속에서 했더니 그렇지, 예, 예. 그 아이들 갖다 놓는 그 비율도 높아지더라는 거죠. 제가 아는 분도 그 대문 앞에다가 아기 놔서 걔 키워서 걔한테 지금 효도받고 있는 엄마가 있어 지금. 네. 본인은 모르지. 그렇죠. 그렇게 키우는지를 모르지. 예.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한 상태가 가정이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동거에서 나온 가족도 국가가 사회가 전부 받아들여서 포용을 하고 인정을 해주고 다 예, 이렇게 예, 같이 예. 키워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화 전문기관이 자체가. 생겨서 연구를 네, 해야 돼. 전문. 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인구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는 TF팀. 이 방송에서 예. 그걸 계속 밀고 나갑시다. 네, 네. TF팀을 빨리 조직해가지고 국헌이 좀 갈 수 있게끔 해달라. 이제 그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예, 예. 오늘 주필님 모셨으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응원되네요. 정말 좋아요. 또 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많이 또 알고 계시고 아니 나라 해서 망하니까 예. 지금 나라 망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게 말이에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전쟁 소리 없는 전쟁보다도 가서 자기들 학교하면 자기들이 다녔던 학교 가보라고. 요즘은 검색만 해봐도 딱 알아요. 아니 우리가 다녔을 때. 자기들 3부제 4부제하고 다닐 때 가보면 교실 전부 비어 있어. 그래요. 그 인구 문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2부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예. 어떻게 주필님, 예.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 계시다 생각하고 한 말씀만 딱 그냥 남겨주실래요? 아니 이 인구정책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국가의 녹을 먹는 모든 공무원들은 인구정책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녔던 학교 한번 가보세요. 어떤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전쟁 없이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명심하시고 인구정책에 대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2부 순서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김영복 주필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정부 정책에 꼭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 시댁의 직장화, 이거를 오늘 강력하게 제안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 좋겠나요? 우리가 생각이 모아지면 해결이 됩니다.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